설명회 진행하겠습니다. 박헌진입니다. 네. 날씨가 추우신데 어떻게 이걸 또 뚫고 오셨어요? 그렇죠? 합격하시길 바라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 역시. 우선 이제 통합과학 설명회 이제 진행할 건데 제가 자료집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해 이 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험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 시험마다 이렇게 문항 분석 하나하나 해서 해설 영상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셨는데 제가 선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하에 이게 이제 핸드북이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핸드북 아이한테 꼭 전달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한테 많이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쵸, 환경을 살려야죠. 그래서 종이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있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본 내용하고 기본 내용하고 우리 학교 최근 대략 한 3개년도 학교 선생님 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에서 구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HAFS라고 돼 있으면은 아마 학교 필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존 통합과학 내용과 약간 상이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외대부고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하나로 연결하는 수업을 하고자 하는 바이고, 제가 보통 준비를 되게 빠르게 하는 편인데 저는 이 설명의 영상을 미리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대략 한 20분 정도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어서 QR코드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역시 마찬가지 제가 시험 분석한 영상 다 하나하나 QR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갔던 흔적을 좀 남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신을 수능처럼 이제 수업하자. 그리고 제 커다란 프로모토는 아마도 관리형 통합과학이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사실 수업 되게 잘 하시는데 특히 저는 관리에 많이 포커싱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험 대비 때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형태 변형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한자는 뭐 지피지기 불강불극인데 제가 외대부고 수업함에 있어서 21년, 22년 프로모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의 내용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필기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학생들이 매일 본인의 각 반마다 필기가 저한테 옵니다.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오는 것 같고요. 그게 뭐 실행이 되려면 학생들과 분명히 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불강불급인데 제가 이제 올해죠. 23년에 좀 미쳐보자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제 연대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20년 겨울방학이죠. 외대부고 3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학교에 맞는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서 대치동 쓰레기통을 주웠습니다. 하나하나 다 뒤졌고 새벽마다 다 뒤졌고 거의 설명회 이전에 영상도 분명히 있겠지만 새벽 6시 이전에 퇴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도 그러하고요. 두 번째는 21년부터 학생들한테 영상을 남기자는 취지 하에 동영상 촬영했는데 총 현재까지는 대략 한 1300개 정도 찍었고요. 다음 22년부터는 학생과 소통이 원활히 하자 해서 카톡방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명 넘는 학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저 혼자 사실 업무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따로 계시는데 여튼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역별로 이제 클리닉하고 이렇게 부충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22년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변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학교 기출 유형에 대해서 좀 변형을 해보자 혹은 최대한 교과 위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에 여튼 기출 유형에 대한 분석과 변형을 실행했던 것 같고 23년은 이제 아래와 같이 본 교재, 주간지 그다음에 지금 뭐 보셨던 핸드북 마지막 파이널 시크릿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꼭 나올 수 있는 거 사실 찍는다고 하죠. 그런 문제들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는 뭐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현재 제 마음속엔 항상 오늘 추운 날씨 오셨잖아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튼
2학기 때부터는 시험 대비 마감을 했습니다. 뭐 대치동에서 사실 인원수가 몰리면 참 좋긴 하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튼 한 100명 선 기준으로 마감을 항상 하고 있다. 그래서 2회차 일단 마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맨 처음에 3명 가리키다가 한 해 지났을 때 대략 한 28명까지 갔다가 또다시 3명이 됐죠. 슬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이겠네요. 42명 갔다가 올해는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회로 오시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수업에 대한 이해, 또 하나는 강사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단어들이죠. 박헌진은 땡땡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단어들이 열정적이다, 혹은 뭐 치밀하다, 뭐 잘생겼다는 너무 감사한 거고 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뭐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수업에 대한 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 개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보다 뭔가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 판단합니다. 중학교 A 등급이겠죠. 외대부고라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과학을 잘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영재고나 또 하나 뭐 과거를 준비했던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과학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2학기 중간고사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점 1명 나왔습니다. 저희 반에서 나왔고 그 학생은 문과형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 2학기 기말고사 저희 반에서 100점 6명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틀린 친구들이 총 9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이 100점 쪽으로 치우쳐 있는 케이스가 맞죠. 그래서 작년의 케이스에 어떤 학생 하나 틀렸는데 어떤 학생은 1등급 맞고 어떤 학생이 2등급 맞는 상황. 100점 맞고 하나 틀렸는데 동시에. 그리고 뭐 둘 다 100점 맞는 거는 당연히 1등급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내신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최근에 대략 한 4, 5개년도 이제 내용을 분석할 건데 1학기 중간고사는 대놓고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학기 중간고사는 대놓고 쉽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여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 영상 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현재까지는 그래 했다.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되게 과학을 만만하게 보죠. 그러다가 1학기 기말고사 때 난이도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누적량이 있습니다. 외대부고의 포인트는 누적량이다. 다시요. 외대부고의 포인트는 누적량이다. 고로 통합과학은 시간에 따른 흐름의 이제 연속이다. 그래서 빅뱅부터 현재까지의 과학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단원 넘어갈 때마다 각 소재가 분명히 바뀌긴 하나 그 근본 자체가 하나하나 쌓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을 잘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하고 시험 보고 시험 끝나자마자 잊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제가 수업할 때 되게 강조하는 바는 수업에 대한 연장 혹은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이 외의 내용도 되게 자세히 가리키는 편입니다. 사실 호불호는 분명히 있고 제가 매번 투표도 하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할까 저렇게 수업을 할까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피드백을 받는데 제 포인트는 사실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는 있다. 그러나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과학을 접었다가 특히 문과형 학생들이 과학을 1학기 기말고사 때 접었다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좀 포기를 하다가 방학 특강대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4%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비율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수능에 약간 포커싱 돼 있는데 이게 작년 설명회 때 썼던 PT입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 23년까지 총 평가원에 나와 있는 요소들인 거거든요. 실험이랑 탐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통과와 연계되어 있는 애들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요 색깔 보이시죠? 이 파트가 24년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수능에. 그래서 통합과학은 본디 책 자체가 만들어질 때 사진 찍으시죠? 네, 만들어질 때부터 수능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이긴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뭐 외대부고, 민사고, 하나고, 뭐 중동희문 즉 자사고 계열이긴 한데 특히 외대부고나 하나고, 민사고의 경우에는
그 영역 자체의 경계선이 되게 모호한 편입니다. 일례로 제가 이 설명회를 미리 찍으면서 스스로 계속 이제 웃었거든요. 부모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웃음밖에 안 나오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 때 지질 시대를 배웠는데 지구과학 1에 지구과학 2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 파트 배웠는데 생태학, 그러니까 분류학에 가까운 거죠. 그 모든 내용을 다 외웠습니다. 그럼 전 수업을 어떻게 하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모든 내용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하고 다시 반복하고 분류하고 암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러한 행동 자체가 사실 비효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 시간 내 과학은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해야 될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은 전 국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어죠. 그럼 과학은 어디 있죠? 저 아래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 내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 나왔다. 또 하나, 이 수능에 나왔던 문항 중에서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문항과 이제 적중률을 하나하나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 있는 문제들이 제 교재에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 통합과학과 수능의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이제 PT 구성을 했고요. 자, 요 파트를 보시면 이제 이게 우리 학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는 이렇게 워커 순환에 관련된 모식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제 심화가 되면 등수온선이라고 해서 요 그래프 자체를 이제 해석하는 문항이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 이제 문과형 여학생들이 힘들어하고요. 여기 넘어가면 문과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학교 시험은 올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능 문제. 그래서 올해 수능 문제가 보자마자 충격 먹었거든요. 아니 문이 유형이 또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변형해서 학교에서 출제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로 제 머릿속에는 저는 제가 수업을 잘한다 못한다 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지 제가 뭘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성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통과 수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1번은 관리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연구원을 다녔어요. 연구원 다녀서 논문 쓰고 이렇게 뭐 분석하는 걸 되게 좀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이 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명해서 한 100명 모이면 막 사진 찍히는 거거든요. 이 부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4개년도 우리 학교 기출의 빈도수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 뭐 수업 시간에 미리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운동량, 충격량. 되셨죠? 부모님도 눈 크게 뜨시고요. 그 다음 얘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 부모님들 다 무시하는 그 소단원입니다. 뭐 지구과학 뭐 외우면 되지. 아니요. 이런 애들이 1등급을 결정한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사고 계열은 물리화학이 나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20년 기준 2020년입니다. 교과서가 개정되고 한 해 지나서 그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폭발했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난이도는 평이한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 대비 학교 문항의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기의 유형이 바뀌거나 혹은 자료 해석의 포인트가 좀 달라진다. 특히 학교 수업에 대한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묻어나오는 내용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은 운동량, 충격량, 중력 운동 그리고 뭐 요쪽 보시면 이제 화학 파트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물원과 화원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건 동의하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과 지구과학에 대한 포지션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의 1등급을 결정할 요소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총 4개년도의 빈도수에서 총 7개 이상 나오는 애들이 이 정도 됐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체크하는 내용 중에서 뭐 생명 시스템의 세포 여기는 기본에 가까우나 생투로 배웁니다. 원생생물, 원핵생물 뭐 이런 거 다 배우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대비 때 마찬가지 분류학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좌절한다. 그래서 시험 대비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뭐 영상 이렇게 돌겠지만 정말 소리 지릅니다. 어느 누가 자는 걸 전 못 봅니다. 절대. 단 한 명이라도. 100명이 수업을 해도 무조건 다 들어야 되고 무조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 평가하시는 제 수업의 패턴은 교주라고 하죠. 무조건 다 따라야 돼요. 왜냐? 지금 당장 외워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 좀 정리를 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요 파트들 영역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온 거 물론 난이도별로 또다시 분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시험 대비 때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첫 번째 별의 일성과 원소의 생성, 두 번째 주기율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빈도수가 많았다. 다음 우리 자료에 마찬가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리하고 화학 파트는 포함을 시켜놨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백질과 핵산을 되게 좋아한다. 특히 핵산 파트, DNA 파트 정말 좋아하십니다. 제 전공인데 센트럴 도그마에 관련된 내용은 되게 집중하고 심지어 뭐 생투 넘어서 분자세포 생물학까지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여튼 양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진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 총 7주 했는데 7주로도 부족한 느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튼 뭐 그랬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제 반응은 되게 좋았던 편이고 뭐 자유낙하 포물선 운동량 충전 너무 당연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진짜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장 구성됐을 때 아이들이 되게 많이 혼동하는 케이스가 있고 특히 해당 내용과 이제 연계되는 이제 물질의 순환 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탄소 순환, 질소 순환, 뭐 기타 등등의 물의 순환들은 지구과 원과 생명원 마찬가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을 굳이 하나하나 딱 찍어 보면 각 과목에 연계가 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세명 파트 이야기했고요. 생체 측면에 너무 당연하게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남겼는데 외대국어는 맥락이 없죠. 무슨 소리냐면 시험 범위가 다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방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대단원 2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 2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데 그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 나왔던 게 마찬가지 보기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시험에 나왔던 그 예시가 보기 하나로 그 뒤 시험에서 정리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소단하는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감 난이도 정리했습니다. 왼쪽은 학부모님과 혹은 제가 또 하나 시중에 있는 기타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 굳이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제가 현재 가르치는 자사고 계열 외대부 포함한 기타 등등의 학교들은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이쪽에 되게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을 잘한다 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그리고 물론 유리하죠. 네, 유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물리 원이나 화학 원을 했을 때 아무래도 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모든 영역을 다 배우기보다 차라리 물리는 역학 파트만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화학은 굳이 이야기하면 뭐 중화 반응 파트 요 정도. 그리고 생명은 제가 여튼 생명 담당하고 있는데 유전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내신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과 제가 설명회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그 이질감은 이거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될 거다. 내신, 대전제. 그리고 저는 1등급은 이 안에 10명 있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 외대부를 간다면 학교의 커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맞지 굳이 막 수능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 좀 정리했고요. 영상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해당 자료는 이제 특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QR 찍으시면 저 영상 다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설명회를 다른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이제 카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다음 보시면 이 자료가 이제 학교 특이성에 관련된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죠? 다 줄글이죠. 첫 번째. 그렇죠? 그럼 이 한 문제 푸는데 뭐 어렵겠어? 그렇죠. 하나의 문제를 보면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30문제 모였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줄글이 많다. 두 번째는
학교 수업에 그쵸 반영이 되게 높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 파트 플러스 그 다음에 기체 생체 반응에 대한 단위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튼 생화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빈번하게 나오고 물론 배울 때는 이렇게 착하게 한글로 안 배웁니다. 다 영어로 배우니까 여튼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 변형 되게 잘하십니다. 보시면 각각의 요소별로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겠으나 여튼 학교의 특이성이 있는 문제들은 거의 줄글로 되어 있는 패턴들이 많다. 두 번째, 수업 반영 비율이 되게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사례로 이야기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세포 생물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자, 다음 보시면 저는 1월 8일 날 특강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꼭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흔히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학 때 물원, 화원을 하는 게 맞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그게 내신을 보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 분명히 테스트도 보고 뭐 이렇게 하실 건데 그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25문제 정식으로 시험 봅니다. 매주. 그리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누적하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틀렸던 빈도수 확인해서 걔네를 다시 또 한번 변형합니다. 저는 그들이 틀리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요 파트가 이제 저희 자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물화를 뜯어봤더니 여튼 충격량이 되게 중요하고 포물선 운동이 제일 중요했고 주기율표가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 8강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문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화학 파트인데 우리 학교는 할로젠 원소를 사랑합니다. 다시요. 우리 학교는 할로젠 원소를 사랑한다. 다른 학교에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할로젠 원소를 되게 많이 사랑하고 매년 출제되며 심지어 그냥 대놓고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도 문과형 학생들은 틀립니다. 나 미치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칼리 금속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우리 학교는 좀 특이하게 할로젠이 많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중력은 되게 노멀한데 보시면 계산인가요? 이 계산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서로 비교 분석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서 이렇게 정답을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휘문 뭐 이런 거 마찬가지 수업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거고 여기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플러스 알파 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자, 다음 보시면 역학이죠. 이미 21년에 최고 난이도 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년과 21년에 시험의 난이도는 정점에 이미 찍었고요. 그래서 최근 학교들 이제 강남 3구 보면은 그런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 우리 학교 나름 이제 선도했다. 그래서 학교의 이제 변형 자체가 되게 심해지는 케이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DNA 핵산 파트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샤가프 법칙에 해당됩니다. 생투죠, 생투.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 자, 이 파트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 문과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단순하게 화학 반응식 하나를 확인하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금속의 반응성 비교하는 거, 금속일 때 비금속일 때 각각 반응성 비교하는 내용의 본질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화 반응의 포인트는 보통 피크를 여기 그래프의 선상에 찍혀야 되는데 어중간에 찍혀 있죠. 그럼 얘는 수학적으로 문제 푸는 거죠. 기울기로 문제 푼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뭐 스킬 아닌 스킬들 여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 제가 히트 쳤던 겁니다. 사실 21년도 제가 수업 직전에 나는 무조건 이게 나온다고 확신한다. 사실 어떤 근거도 없었는데 느낌으로 왠지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렬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설명했는데 여튼 전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 그래프 개형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보통 보시면 제가 보는 문제들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철저히 개념 위주거나 또 하나는 그래프입니다. 저는 제 개인 성향상 그래프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함수 파트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프 비교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맡기셔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펙트럼은
과학을 통틀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원 나오고요, 화원 나오고, 지구과학원 나오고, 생투에서도 마찬가지 나오고.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 되게 심화해서 이제 수업을 하신다라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학기 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커리 자체는 물론 얘가 1단원인데 가장 밑으로 뺀 이유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학교 개학하자마자 이제 적응하라고 이렇게 좀 커리를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도식화하는 걸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순 노가다를 쳐서 만든 건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중요하고요.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헌스탁, 나스탁 보고서 만든 거죠. 과학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최근 4개년도 이제 빈도수를 학생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간지에 매번 포함되고 있다 해서 올해 수업 내용인 거고, 네, 너무 고맙죠. 여튼 자, 다음 컨텐츠인데 메인 교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프린시플은 본 교재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완자는 378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본 교재는 1400페이지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신해야 되니까. 두 번째, 주간지의 경우 이제 학교 기출인 거죠. 거의 대부분 학교 기출 플러스 알파 변형돼 있는 문제들. 테이크오버는 직보인데 직보 자료가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 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여쭤보시겠죠. 저거 다 푸나요? 전 다 풀게 합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저는 시험 대비함에 있어서 항상 먼저 달립니다. 무조건 시작과 동시에 3주간 몰아쳐야지. 잠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 영어. 언제 과학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은 미리 진행한다라는 말씀 올리고 이 본교재에 대한 내용이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특강 때 진행해야 할 문항수를 하나 체크했습니다. 약간 수에 미쳐있는 캐릭터 같죠? 네, 전 분석을 되게 좋아합니다. 2176문항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풀 거다. 거의 대부분 수능 유형에 가깝고, 자, 이건 올해 제가 지나온 이제 그냥 발자취에 해당되는 거죠. 본 교재, 주간지, 직보 자료에서 학교 시험과 거의 유사했던 유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출처를 찾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안 믿으시겠지만 제 조교는 총 29명입니다. 이 모든 애들과 함께 매일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끝났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집이 나오는 거죠. 네, 되셨죠? 유사도를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통합과 이응, 디귿, 기읍, 미음, 디귿, 기억이라고 돼 있죠. 1등급 만들기. 네, 1등급 만들기 14페이지 28번과 유사했다. 그래서 얘는 본 교재에 실려 있을 거다 기타 등등 이렇게 일치했다라는 거 학생들한테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1학기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오른쪽은 제 자료. 그렇죠? 보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출처 최대한 찾는 이유는 여튼 학교 선생님과 최대한 접근하기 위한 요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한 거죠. 시험 끝나면 등급 궁금하시죠? 저 이제 모집단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고사죠. HFS 2학기 중간고사라고 돼 있죠. 1번부터 12번까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여기 적혀 있죠. 외대보고 총 49명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기준 대략 한 50%가 응답한 거죠. 이걸 응답하는 애들이 이상한 거죠, 사실. 그렇죠? 고마운 거예요. 저는 강압적이지 않으나 여튼 애들이 되게 많이 감사하죠, 여튼. 네,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문항은 모두 다 맞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하죠. 97.7% 이거 뭐죠? 한 명 틀린 거죠. 이 새끼를 여튼 네, 그렇고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궁금증을 가졌던 건 강사가 뭐가 어렵고 쉽고를 결정하는 구조지 않나, 시험 분석은.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학생의 체감 난이도상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논란이 되며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너무 좀 충격적이실 건데 시험 끝나자마자 당일날 영상 올라옵니다. 조교 29명의 힘. 그래서 하나 다 분석하고 PT 다 만들어서 자료 좀 나오고 영상 나온다라는 거, 어느 누구보다 빠를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PT 사례에 해당되죠. 왼쪽 우리 학교 기타 등등은 이런 자료. 그래서 정답률 이렇게 나왔고 이 내용 어떤 내용에 해당되며 난이도는 뭐에 해당됐다라고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고 나서 더 편해진 건 외대보고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궁금증이 정말 많습니다. 학생도 질문이 정말 많은데 질문 많이 올 때 하루에 한 1,400개 오거든요. 네, 근데 다 대응하고 있고 궁금증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여튼 그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관제 기본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관제 이렇게 되고 영상 이렇게 진행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주차별로 시험 봤을 때 학생들 OX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도 틀리면 박헌진 T와 이별각이라고 시험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험지. 테스트 1회 제출제, 2회 제출제 정답률 63%. 하나하나 문항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로 19기에서 노력했던 걸 수혜하는 건 몇 기죠? 20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끝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럴 줄 알고 영상을 미리 찍어놨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항 적중률 하나하나 문항 분석까지 이제는 진행하고 있고 분석에 약간 미쳐서 사는 캐릭터다. 또 하나 이거 마지막으로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전 새벽까지 학생들과 거의 맨날 통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왜 부모님하고 전화하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지. 심지어 저는 새벽 6시 반에 모닝콜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냥 해달라면 다 해주고 있고 뭐 문제 뿌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영상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하셨으면 바람이 있고 수업 만족도에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하는 게 최우선이죠. 합격하고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통합과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